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자, XRP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함께 PC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지만 근원 PC 부분에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금리 인하보다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이 3,000원 초반대 구간, 3,000원 구간은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 국면에 있으나 결국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은 아직 유효합니다. 자, 경제지표 발표는 매달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굳이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그렇죠.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 타점을 정해서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관세 조정이 4월 2일 부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또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 4월 2일 날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또 단기적인 또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놈의 변동성은 계속 되죠. 이 불안감, 진짜 시행이 되나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 되든 안 되든 해소가 되면서 악재 소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 유동성에 대한 부분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죠. 수급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XRP 앞으로의 움직임, 전략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보다 빠르게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 남겨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 국면에 있지만 중장기적 강세 흐름, 하방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가고 있죠. 기술적, 심리적 지지 기반도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끝난 거 아니야? 하락장 시작인가?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또 물렸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에 매도를 부르는 타이밍이죠. 자, 지자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3,300원 부근 왔을 때, 자, 우리가 체크해 볼 포인트는 얼마? 3,300원에서 3,000원 구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천천히 분할로 잡아가면 된다. 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만 그냥 던진 거죠. 제가 영상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자, XRP 700원 때부터 쭉 올라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예전 고점 그 부분을 얼마죠? 그쵸? 이때 2018년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는 살짝 했다 내려왔죠. 자, 그런데 단기간 급등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3,000원과 5,000원 구간 사이에서 중간 딱 긋고 얼마? 4,000원 구간. 자, 이 4,000원 돌파해서 자리 잡나? 못 잡나? 체크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내려오면 계속 수급들 들어오면서 받쳐주잖아요. 고래들의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받쳐주는 모습 확인이 충분히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흔들릴 필요 없다. 고래들은 지금 고점에서 던진 물량들 없어요. 항상 최근에도 내려오면 수급들, 고래들은 계속 작전 세력들, 기관들과 함께 매수를 취하고 있죠. 자, 거래량이 없다?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아직 한 번 더 밀려서 더 많은 수급들 들어온 다음에 추세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심약한 개인들만 던지고 나서 야, 이런 거 끄떡 없어. 우리는 여기서 항상 모아왔기 때문에 더 빠지려면 빠져봐. 우린 더 잡아줄게. 고래들도 똑같겠죠. 기관 세력들도 똑같죠. 자, 빠져야지. 난 들어간다. 자,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바로 관세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관세에서 변동성이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쏙쏙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다가 어떻게 돼? 관세 이후에 바로 당겨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더 끌고 가기 싫을 경우에는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죠. 자, 뭐나? XRP 3,000원 부근 임박, 천천히 분할 매수 또는 거래량 좀 더 들어오면 분할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아직 수급이 약하죠. 자, 시장이 마지막 개미털기인지 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얼마죠? 그쵸. 3,168원. 자, 개인들 쥐고 있는 물량들 안 나와서인지 계속 흔들기 지속하고 있다. 자, 미국 물가지수 충격으로 네, 연준 금리 카드 다시 흔들. 금리 인하 시점 더 늦춰질 가능성 커져. 결국에 금리 인하의 시점이 혹시나 뒤로 가지 않을까 시장은 또 걱정하는 거죠. 와우, 기사 제목도 아주 잘 뽑았어요. 아주 매도를 부를 수 있게 뽑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잘 체크해 봐야 될 게, 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쭉쭉 빠집니다. 지금 국채금리 10년물 4.25%. 네, 단기 국채들은 지금 3%대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트럼프가 국채금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잡혀줘야지 자금에 대한 유동성 부분들이 다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쭉쭉 잘 빠지고 있죠. 일단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결국 금리는 지금 현재 고금리죠. 그리고 경제 지표는 또 BC 하나는 근원이 좀 올랐지만은 전반적인 지표들은 점진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적인 압박 문제들이 좀 더 크고 관세에 대해 아직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연준의 파월도 얘기를 했죠. 관세에 의해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건 지켜봐야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변화가 없다라고 FOMC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큰 상승 전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의 상황을 이용해서 개인들 한번 털어내고서 이제 큰 상승을 준비하는 에너지 비축 단계에 있다.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이때 크게 올랐던 게 제가 보기에는 이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올랐다 내리고 나서 쭉 빠졌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상승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이때는 트럼프 취임 이슈가 있었죠. 기대감도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명확한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 그리고 우호적인 정책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시장의 거시적 경제 시점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마다 동일합니다. 자, 올랐다 내리고 다시 한번 또 올랐다 또 힘없이 쭉 빠지면서 결국에 저점에서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면서 자, 10분봉을 봐도 알 수 있죠. 저점에서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수급이 그렇게 크진 않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한 번 더 흔들고 갈 가능성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점진적 상승에 대한 준비. 더 밀면은 또 나중에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슬슬슬 저점에서의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신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 규제 완화, 명확성 준비 중이죠. 자, 그리고 기관, 금융권들 기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대량 수요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술 인프라도 성장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해서 저점 매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다만 당연히 고통스럽죠. 이렇게 눌림받으면 당연히 또 언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잘 보시면 항상 3,000원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또 움직임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도 또 단기가 또 움직였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도 또 움직여줬고 또 내려왔어요. 다시 또 상승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자,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슬슬 비중 추가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리고 또 단기간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또 다시 새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자, 그럼 XRP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와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 3월 24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3월 25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도지코인을 추천드렸죠. 자, 매수가로 27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297원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지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도지코인이 3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공략 드린 시점이 이때 말씀드렸고 270원 부근에 매수 타점 잡아드렸죠. 충분히 눌림 주고 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또는 297원 부근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분처럼 단기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유튜버로서도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문자 받으시고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실는다든가 아니면 뭐 몰빵을 한다든가 아니면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더 갈 것 같아서 홀딩 하지 마시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좀 중간으로 올라가려고나 했더니 결국 다시 한번 아직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죠. 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겁낼 필요가 없는 구간이죠. 진짜 겁내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이죠.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85K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서 하단 주요 관심 구간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또 버텨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자, 단기간 뭐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비가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우리 85K 다시 한번 위로 안착을 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 여기서 수급들 단기적 변동성 보인다면은 여기 주요 관심 구간이 여기죠. 네, 80K 80K 밑으로 한번 빠져주면은 좋은 반등의 찬스가 올 수 있다. 기존에도 항상 그랬었죠. 기존에도 정고점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흐름 봤을 때 그때도 살짝 무너지고서 결국 어떻게 됐죠? 다시 추세를 잡고서 정고점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랠리 같듯이 지금도 다시 한번 추세를 꺾었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있다. 자, 비트코인은 연준 완화 기대에 ETF 자금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뭐 단기적으로 또 이탈도 나오고 유입도 되고 있지만 결국 저점에 들어오면 항상 유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다만 트럼프 관세 리스크 경계력. 자, 이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이 추세를 다시 한번 잡아줘야지 전반적 메이저 코인들의 움직임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또 XRP도 당연히 메이저 코인이니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대전환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제도권, 정통 금융기관들의 진입을 시작을 하는 거죠. 자, FDIC는 사전 신고 의무를 철회를 하고 감독 대상 기관들의 별도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죠.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바로 FDIC 감독하에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 암호화폐 수탁, 디지털 자산 발행, 노드 운영 등 다양한 블록체인 업무를 이제 자유롭게, 기존에는 허락을 받고서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추진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갖춰진 규정에 맞게끔 진행이 되는 거고, 또 CFTC는 디지털 파생 상품이 기존의 파생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하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SEC, CFTC, OCC, FDIC, 재무부, 상무부뿐만 아니라 상원, 은행위원회, 하원, 금융위원회까지도 이제는 연준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지탱하는 펀더멘털은 오히려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곧 정책들까지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불장을 보일 거고, 그 중에 특히 XRP가 가장 큰 중심이 될 거다. 자, XRP ETF에 대한 부분들 아직 심사 중이죠. 올해는 금융기관들의 진입들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 ETF 상품에 대한 자금력이 분명히 집중이 될 겁니다. 왜냐, 투자하기가 쉬우고 또 이미 안정성이 검토된 거죠. 자산운용사들이 XRP ETF에 대한 신청들을 SEC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심사 중이죠. 결국 결과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만 SEC 위원장으로 지목받은 폴 애킨스가 상원 인준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아직 법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벌금 부분은 이미 축소를 했고 이제 자금 조달 금지 부분을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데 곧 조만간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더욱더 빨라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SEC에서 이 리플과의 협의를 본 사항을 다시 조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SEC의 투표, 공식 투표와 함께 법원에 합의 사항을 해서 조정 신청을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은 조만간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이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ETF에 대한 승인 확률도 더욱더 높여지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XRP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IPO. 결국 XRP는 호재, 모멘텀은 강합니다. 이 조정받았던 것도 결국에 XRP가 무슨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결국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다 같이 조정을 받았고, 그래도 중간중간 ETF 신청 승인 이슈도,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SEC 항소 철회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결국에 유동성의 문제죠. 거래량이 없이, 예전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엄청났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저점에서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죽었다. 결국 유동성의 약세로 되고 있지만 곧 조만간 관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유입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3,000원 구간 집중해서 보자라고. 자, 고점에 진입했어도 추가 매수만 잘만 하면 이때 당연히 4,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수익이잖아요. 추가 매수만 잘했어도. 그리고 또 여기서도 추가 매수만 잘했어도 또 여기 상단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또 했지. 그리고 또 내려왔어.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또 천천히 분할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 XRP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크게 움직일지, 앞으로 어떻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왔을 때,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도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XRP에 대한 타점, 대응 전략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는 번호 보이시죠? 010-8187-7639로 간단합니다.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과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 쌓아 나갈 테니까요. 잠깐만 시간 내셔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디서 비중 더 들어가고 어디서 일부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또 비중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니까요.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너무 겁먹지 말고 저점 매수의 기회로 리스크 조절과 포지셔닝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요. 우리 리플 모멘텀과 호재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확고한 방향성, vak신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성은 확인이 됐고 이제 정책과 규제 완화는 시작이죠. 현재는 숨 고르고 있는 시점이라 생각하시고 다음 불장을 준비하면서 매번 기회 잘 잡아드렸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의 기회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매수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그 부분 체크해서 대응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국채금리 인하와 결국 약달러 전환이 되면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